네, 이한주택TV입니다. 어제 7월 21일자 부로 내년부터 적용될 2022년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의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근데 매년 그래요, 매년. 매년 7월 달쯤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양이 막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세목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각각의 세목들마다 뭐 연장하는 것도 있고 유지하는 것도 있고 뭐 신설하는 것도 있고 조정하는 것도 있고 폐지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양이 상당해요. 근데 전체적인 큰 흐름은 있죠. 큰 흐름은 있지만 세세하고 미묘하게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다 체크해 봐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목차에 대한 부분을 보고 나한테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사실이죠. 관심 있게 봐야 다행히도 7월 달에 발표가 되고 적용은 대부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생겨요. 그래서 대부분 뭐 감면의 효과나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미리 그 혜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세금 바뀌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내년부터는 덤태기를 쓴다. 그러면 그 덤태기를 쓰지 않기 위해서 눈탱이 안 맞기 위해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유에서라도 좀 챙겨서 봐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양이 상당한데 오늘은 부동산 관련된 그 세법 전체를 얘기할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나오는 법인세 그 율 변동되는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항목인데 사람들마다 이해가 달라요. 이해가 다르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막 나와.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걸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왜? 아니 뭐 법인이랑 부동산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싶겠지만 우리 주변에 의외로 부동산 법인 많아요. 저도 가지고 있고 제 주변에 친구들도 가지고 있고 임대 놓는 사람들도 많고 뭐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 가지고 법인을 세운 데도 많고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인세율이 바뀌면서 감세의 효과를 누리는 기업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가족 기업이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하는 법인이라면 오히려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늘 수도 있어요. 왜? 제한 사항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실히 좀 짚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길지는 않을 거고 짧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목차 지나서 처음에 딱 나오는 게 뭡니까? 법인세 세율 관련돼 가지고 과세 과표 구간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법인세율 및 과세 과표 구간을 조정하겠다.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은 네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네 단계로 나눠져 있는 걸 개정안은 뭐냐면 2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2단계로 나눈다고? 그럼 불필요한 두 개를 날리겠죠? 자, 위에 거 날립니다. 3천억 초과 25% 구간 삭제. 그리고 요거 날립니다. 2억 원 이하 10%요 구간 날려요. 남는 건 요거만 남아요. 요거만. 그래서 보세요. 200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억보다 낮으면 그러니까 제로에서부터 200억까지는 20% 20% 초과하면 22% 그림 그림은 이래요. 요게 200억이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200억까지는 몇 프로요? 20% 기본. 초과하면 22% 끝. 심플하죠. 그러니까 기본 세율이 20%, 200억 초과하면 22%. 이게 개정안에 다 해요. 개정안에 다. 근데 그러면 2억 원 언도에 이거 10% 이거 어떻게 해? 이 사람들은 어떡하냐? 완전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2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이 아니라 5억까지 10% 특별히 적용해 줄게. 10%의 특례세율을 정해 주는 거야. 기본은 20하고 22 이게 다고요. 2단계가 다고 10%의 특례세율을 요 사람들한테는 해줄게. 누구냐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정해주겠다. 맞죠? 자, 요거 해주는데 조건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5억까지 10%. 만약에 6억을 뭐 벌었어 중소기업이 그럼 5억까지는 10% 세금을 내고 초과하는 1억은 20% 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또 200억을 넘어가면 200억을 넘는 부분은 22%를 내라. 이렇게 바뀌는 거죠. 확실히 감세 효과가 있죠. 보세요. 지금 만약에 지금 기준으로 5억 과세 표준인 법인이 있다 치면, 자, 2억은 10% 세금 내고요. 초과하는 3억은 20% 세금 냅니다. 그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2억에 10% 2천만 원 더하기 3억에 20% 6천만 원 해서 8천만 원 세금 내요. 근데 세법이 바뀌게 되면 5억 전체가 10% 세금을 적용받죠. 그러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 감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은 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우리 법인세는 2단계로 바뀐다. 20% 구간, 기본세율 20% 구간과 22% 구간, 그 기준점은 200억. 다만 중소 중견기업일 경우에 5억 이하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겠다. 요게 가장 핵심, 변경의 핵심. 그러니까 5억까지는 얼마,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게 아니고 200억 기준으로 20%, 그 다음에 22%, 이게 기본. 근데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해당하면 10%의 혜택을 줄게. 10%만 내라. 대신 5억까지만 해줄게. 뭐 이런 거죠. 대신에 그러면 챙겨야 될 거, 그러면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포함돼야 10%를 적용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모든 기업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포함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조세 특례법에 따라서 중기업과 소기업을 나누는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업종별로. 그리고 포함 안 되는 업종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소비성 서비스업은 현행과 동일하게 제외합니다. 그래서 뭐 유흥이나 뭐 사행성 뭐 이런 거 누가 봐도 이런 쪽은 중소기업에 포함이 안 돼요. 분명히 장사는 하고 있는데 회사이긴 한데 인정 안 해줘요. 중소기업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외하죠. 그럼 이분들은 그냥 20%부터 시작하는 거지. 200억까지 20%. 그죠? 심플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해당되지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중소중견기업은 특례세율 적용해서 제외하겠다.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면 뺀다. 엔드 조건 만족하면 얘들은 10% 혜택 못 받아. 그냥 20% 기본세율 내. 이거예요. 조건이 뭐냐면 1번 이거예요. 지분 관련된 거예요.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러면 지배주주라 하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지배주주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뭐 49.9% 이래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 만약에 아빠가 49. 뭐 계산하기 쉽게 49%가 갑시다. 49%. 엄마가 41%. 그죠? 그다음 자녀가 49, 41하면 90이지. 10%. 이렇게 하면 50% 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죠?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아빠 지분이 50% 초과를 안 하니까 이거 만족 안 하네? 그러면 우리 법인은, 우리 회사는 요거 혜택을 받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거 아니에요. 특히나 지배주주라는 말 안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배주주란 말 안에는 요게 포함되어 있는데 특수관계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가족이죠. 혈연 관계에 있는 내 가족들 특수관계인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범위가 넓어요. 특수관계인은. 그 다음에 뭐 경영적으로 지배관계에 있는 사람, 이 사람도 특수관계인에 들어가요. 특수한 관계에 있다 이거죠. 지배관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이런 지배관계에 있다 그러면 야도 특수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부동산 임대 법인들이 가족기업이에요. 가족으로 이어졌어요. 이렇게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은 다 합산합니다. 합산. 그러면 아까 보세요. 아까 그대로 적어 볼게요. 자, 아빠가 49%, 그죠? 엄마가 41%, 자녀가 10%. 근데
이들은 특수관계인이야. 그러면 아빠가 49%가 아니라 이거 다 더하는 거야. 아빠 어떻게 돼요? 100%. 그러니까 가족기업은 무조건 이거 해당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무조건 해당될 수밖에 없어요. 1번은 내가 가족기업으로 형성돼 있다 그러면 이거 합산되잖아요. 특수관계인끼리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어렵게 가타부타 뭐 따질 필요 없이 가족기업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해하시면 돼요. 아, 요런 식으로 내하고 특수관계인들끼리 지분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이거 다 합산되는구나.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이 50%가 안 되더라도 합산해가지고 50% 넘으면 이거는 여기에 포함이 된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1번에 안 걸리거나 2번에 안 걸리거나 둘 중 한 개는 피해가 되잖아요. 자, 1번 집에 주주 요 관계에서 안 걸리려면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49.9% 아니면 뭐 50% 초과 지분이니까 뭐 계산하기 쉽게 50 아니면 뭐 49라 칩시다. 49% 가지고 있고 제 3자 3자가 3자들이 51%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내가 49%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내하고 그런 혈연이나 이런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동업적인 관계, 동업적인 제3자가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어야 여기에서 이스케이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동업적 관계에서 이 51%를 가지고 51%, 49%만 가지면 어떤 그 경영에 대한 결정을 못 하잖아요. 이 일부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호적인 제3자가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회피하려고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따로 사람을 또 찾아야 되는 그런 묘수를 또 부려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알아들을 사람은 이제 알아듣는 거죠. 아, 가족 포함해가지고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를 넘으면 안 돼. 1번에 안 걸리려면. 요게 핵심이에요. 지분 관련돼서. 그래서 가족 기업이 아니 가족들이 전체 더해가지고 합산한 게 50% 넘으면 아 이거에 걸리구나 라는 거 오케이 체크하시고 두 번째는 매출 비중입니다. 매출 비중. 자,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자 사업자 등록상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오하죠. 엔드가 아니고 부동산 임대 수입 이자 배당의 매출액이 대비 비중이 50% 이상이다. 이게 뭔 말이야? 전체 매출이 있는데 반보다 조금 많아. 이게 뭐 50.1이 됐든 뭐 50% 초과가 됐던 부분이 되면 요것들이 다 요렇게 포함돼 버리면 혜택을 요거 못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매출 이런 매출들이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잖아요. 불로소득이다 여기는 부분들. 절대 부동산 뭐 임대 관련된 이런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고민 없이 막 그냥 던져가지고 이렇게 얻는 불로소득이 아니거든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anyway 어쨌거나 이런 소득들만이 대부분 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면 여기 언제 해당된다 이거죠. 이거 해당돼 버리면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대부분의 가족 기업들이 만약 이거 해당되는 상태에서 매출도 이렇게 구성이 돼. 그럼 지금의 대부분이 부동산 임대업 법인들의 형태가 가족 기업이고 이런 형태잖아요. 소득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겨냥한 거죠. 대부분의 법인들은 혜택을 봐요. 혜택을 보는데 가족이고 부동산 임대업을 누리고 있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왜? 10%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는 20%를 내라 이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 2억이라 칩시다. 2억. 지금 2억 기준이면 10%만 내면 돼. 2천만 원 내면 되죠. 법인세 2천만 원 내면 돼요. 근데 뭐 플러스 알파로 뭐 그 중과세 되는 부분들 막 이런 것까지 다 빼고 그냥 기본적으로 2억이면 2천만 원 내면 됐었어. 그죠? 근데 이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2억이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가족 기업이고 대부분의 소득이 50% 이상이 여기 임대 수입에서 나와. 둘 다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20%입니다. 4천만 원. 이 말은 10%에서 20%로 올라가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세금이 2배가 뛰는 거야. 맞죠? 딱 이 언저리 구간에 과세 표준인 이 부동산 임대 기업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대부분. 진짜 대부분일 거거든요. 반 이상일 거예요, 진짜. 이 대부분일 텐데 이 부동산 임대업 관련돼 가지고 요런 형태의 그러니까 지분 관계가 이렇고 이익이 대부분 여기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들은 어, 특히나 뭐 2억 언저리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것들은 내가 감세가 아니라 증가해 갖고 내야 된다. 최소 2배 이상 내는 거죠. 그죠? 2배 이상 시간 10% 적용을 받다가 이제 기본 20%를 적용받게 되니까 요거 혜택을 못 받게 되니까 바로 20%인 거죠. 그치? 바로 2배 띱니다. 뭐 2억 이상 됐다 그러면 뭐 2억 밑으로는 10% 세금 내고 초과되는 부분을 20% 냈으니까 당연히 2억이었던 요 가족 임대 법인도 이제 세금을 더 내겠지만 그 언더에 있던 요 여기 해당하는 법인들도 당연히 세금이 2배 이상 늘게 되는 2배 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죠. 아, 여기에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 그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엔드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엔드 조건. 그래서 이 1번이 어렵다 그러면 2번이라도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출 비중을 바꿔야 돼요. 자, 여기에 열거된 거 이외에 매출을 어떻게 올려야 돼요? 50% 이상 올려야 돼요. 부동산이나 이런 이자 배당 금융소득 외에 실질적으로 매출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50% 이상이다. 이렇게 돼주면 이걸 피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노력도 뭐 당장 됩니까? 당장 안 되죠. 적용 시기가 2023년 1월 1일부터예요. 그러면 올해까지는 괜찮고요. 내년 매출부터는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6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이거 이거든 준비해놔야 이거 2배 덤태기 안 쓰죠. 그죠? 세금은 뭐 24년도에 내겠지만 23년도 매출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챙겨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말 큰 효과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요 뭐 중소 중견기업에 포함되는 5억 이하 요 부분이 커졌잖아요. 한 2배 이상 커졌으니까 이거는 그냥 당연히 이익을 보는 거고 이분들도 혜택을 보죠. 3천억 초과 25% 이게 사라졌잖아요. 3%가 감면이야. 그래서 이걸 따져보니까 뭐라더라? 이제 3천억 초과하는 우리나라 80대 대기업들 보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감세되는 금액이 6조 정도 된대. 삼성전자만 1조 6천억이래요. 와. 대기업은 1조 6천억, 1조 6천억을 감면시켜 주면서 서민들은 글쎄요가 되는 거죠. 글쎄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욕을 먹고 있긴 한데 좀 두루두루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두루두루. 이게 너무 눈에 보이거든. 금액이 눈에 보이는 거. 이게 크다 보니까 이 3%가 엄청난 거예요. 하고 서민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소득세 부분도 솔직히 조금의 조정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큰 몇십만 원, 달에 몇십만 원 정도, 1년에 300만 원, 400만 원 이 정도 과표 구간을 바꿔놓은 거라고 제일 아래 구간만 바꿔놓은 거라 가지고 큰 효과 있나 싶어요. 법인들은 이렇게 몇 조씩이 세이브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다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일 먼저 나오는 법인세 관련돼서 사람들이 오해가 많아요. 이 기준들을 뭐 5억 이렇게 쪼개고 여기 또 200억 또 쪼개고 이런 식으로 하길래 그거 아니다. 기본은 두 구간이다. A 구간, B 구간. 요거다. 그리고 요 10% 구간은 특례 세율을 해주고 중소 중견기업만 된다. 중소 중견기업에 해당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20% 낸다. 맞죠? 근데 중소 중견기업에도 불구하고 지분 관계가 이렇거나 이익 관계가 이러면 이 특례 세율 적용 제외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20% 내라. 10% 내다가 20% 내게 되니까 이 A 1번이나 2번을 사전에 준비해라 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깔끔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